(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 모세의 기적은 저녁 6시 20분부터 고군면 신비의 바닷길 일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남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수도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은 의료 공백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서는 낚시 어선이 좌초됐고 장성에서는 전기톱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2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지역 선거 지형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혼탁 선거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진도에서 벌어지는 모세의 기적 다들 아시죠?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올해도 어김없이 개막했습니다. 육지와 섬 사이 바닷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레 길이 생겨서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불리는데요. 축제 현장을 장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닷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더니 물 아래 숨겨진 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도 회동마을이 있는 육지에서 섬마을 모도까지 약 2.8km. 이맘때면 사흘 연속 30-40m 폭의 넓은 바닷길이 열립니다. 신비한 자연현상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진도의 신비의 바닷길에서 바닷물이 열린다고 해서 일부러 광주 멀리에서 왔습니다. 와보니 풍물 체험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너무 재미있는 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3월이나 4월 무렵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시기에 맞춰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축제 기간 하루 1시간 넘게 유지되는 바닷길은 이제 명소가 됐습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호랑이를 피해 섬으로 떠나자 육지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의 기도가 바닷길을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축제는 모두 54종의 민속놀이와 체험 행사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이번 축제가 야간에 바닷길이 갈라지기 때문에 횃불 체험이라든가 멀티미디어 레저쇼 등 야간 행사를 강화해가지고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다채로운 어떤 이벤트 행사를 보고 가실 수 있게끔 준비하였습니다. 봄의 시작, 신비의 바다에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올해 모세의 기적은 저녁 6시 20분부터 7시 40분까지로 예보돼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이번 축제는 11일부터 13일까지 진도군 고군면 신비의 바닷길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남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수도권과 대도시로 파견하기로 하면서 오히려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남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전남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267명 가운데 8.6%인 23명을 서울과 광주, 충북 등 주로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가 해당 보건기관을 비울 경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양 율촌산단에서 수산화 리튬 분말이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특별 관리 감독을 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은 지난 6일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수산화 리튬 분말 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180여 명의 근로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에도 포스코 측은 별다른 조치 사항을 공유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수산화 리튬에 노출된 채 작업하도록 지시했으며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출 사고 이후 UN GHS 기준에 따라 해당 수산화 리튬을 폐기해야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등한시한 채
1톤당 7천만 원이라는 생각으로 수산화 리튬 수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포스코 필바라 현장 특별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는 사고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여수에서는 낚시 여선이 좌초돼 승선원 전원이 구조됐고 또 장성에서는 전기톱 작업을 하던 80대가 숨졌습니다. 지난 8일에는 현직 순천시 의원이 식사 도중 심장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저녁 7시 38분 여수 소거문도 동쪽 2.8km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여수해경은 낚시 어선을 구출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구조대를 급파했고 다행히 어선에 타고 있던 18명을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중상자 2명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고 경상자 7명은 경비함정을 통해 인근 항폭으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낚시 어선은 항해하다 바위섬에 부딪혀 선수 앞부분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격실 침수가 진행돼 안전지대 이동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장성 3계면의 한 주택에서는 전기톱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85살 A모 씨가 전기톱으로 화목보일러 장작을 자르다 다리를 절단당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 씨가 전기톱 무게를 못 이기고 사고를 당한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한 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낮 12시 29분 벌교읍의 한 펜션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펜션 뒤편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확산된 겁니다. 이 불로 펜션 20제곱미터가 소실됐고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2,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수수께끼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여수 노고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지난 9일 낮 2시 38분 노고산의 한 소나무 묘목밭에서 불이 나 800여 그루가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밭주인이 잡풀을 태우다가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8일부터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지난 8일 낮 12시 32분 순천의 한 장애인 재활센터에 방문했던 비모 의원. 음식을 먹다 숨을 못 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비 의원은 심정지 상태였으며 현재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의원들은 비 의원이 최근 들어 피로감을 호소하고 안색이 매우 안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 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려던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해 의문이 더해졌죠. 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전남 선거구 곳곳에서는 혼탁 선거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당초 11일 오전 10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출마 기자회견을 공지한 천하람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그런데 하루 전인 지난 10일 밤 11시쯤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출마 선언을 연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타 지역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신성식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면서 출마 후보 확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거구도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경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목포에서는 이중투표 논란이 일면서 김원희, 배종호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배 예비후보가 지난달 한 모임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시민 여론조사 시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발언해 이중투표를 유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배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 역시 SNS를 통해 이중투표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1일부터 경선 투표가 진행되는 여수 갑과 을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공개 저격이 쏟아지면서 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갑에서는 주철현, 이용주 예비후보가 TV토론회 출연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고 여수 을에서는 김회재, 조계원 예비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놓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를 제외한 9곳에서 민주당 경선이 치러지는 전남. 오는 17일쯤 본선 대진표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지각 경선으로 인한 후보 간 과열 경쟁이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공개심사를 통해 시민사회 분야에서 추천한 국민후보 12명 가운데 최종 후보 4명을 선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10일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희 전국농민회 총연맹 구례농민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민후보로 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앞서 새진보연합 3명, 진보당 3명, 시민사회 분야 4명, 민주당 20명 등 비례대표 후보 30명을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4 관광 도래지역 협력사업 공모에서 전남도가 재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특화 로컬 상품 개발을 위한 해외판로 개척과 전남의 메가 이벤트와 연계한 다양한 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해 관광 도래 사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서 재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 도래 지역 협력 사업은 지역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 자원과 스토리를 연계한 전남 특화 체험 프로그램과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고 사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관광 산업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오는 2026년 개교를 앞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국제직업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전남형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계와의 연계 방안과 교육과정 등을 발굴해낼 방침입니다. 한편 정남교육청은 내년부터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한 뒤 강진의 성요셉 상호문화고등학교를 공립형 대안학교인 국제직업고등학교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유달유원지 일대의 관광자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연안정비 사업을 통해 면적을 확대한 대반동 해수욕장 일대와 해변 맞길 30리 조성 사업을 점검하고 11일부터는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 대반동 스카이워크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직선 형태에서 배의 단 모양을 형상화한 구조물이 더해졌고 모래사장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계단 블록이 설치됐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고양이 35마리가 집단 폐사한 원인이 전염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완도경찰은 지난 9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길고양이 집단 폐사 원인으로 범백혈구 감소증과 대장균성 폐렴에 감염된 것으로 분석했고 사료와 돼지 비계 등에서 약물이나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전세 계약 기간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을 기존 청년에서 모든 시민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